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7월 달에 무역 분쟁 빼고 가장 또 핵 이슈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있는 주식만큼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주식 관점으로만 본다면 사실 대형 건설주들이 분양가 상한제 뉴스 이후로 신저가를 달려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개인적으로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강경한 규제 모드로 나온다면 인테리어 관련주들에게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모든 뉴스를 주식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달은 7월 12일 날 국토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슈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부동산은 뭐 다들 전문가일 것 같아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원래는 공공택지 위주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간 택지로도 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논지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쉬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주택법 시행령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직전 3개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현재 2배 이상의 주택 가격을 보인 지역에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2배라는 규정을 1.5배로 낮추게 되면 사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재건축 규제를 확대할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게다가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좀 알고 보니까 40일 입법 예고 이후에 법제처의 규제 심사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어서 규정을 바꾸고 법이 적용되는 데에 기간이 그렇게 또 길게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여기까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살펴보고 주식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지연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는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소식을 들은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하겠어?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소식 이후에 사실 별다른 주택주 움직임이 없었는데 신저가를 이렇게 뿅뿅뿅 또 내려간 상황입니다. 건설주들이 사실 올해 움직임이 좋지도 않았고 작년에는 대북 관련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거 외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악재를 맞이를 한 거죠. 건설주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역발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된다면 리모델링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 때 그런 노후된 시설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예 다 헐고 새로 짓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수평적으로 증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또 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던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사실은 막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준공 이후에 30년이 지나야 하고 안전진단에서도 평균적으로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5년이고요. 그리고 등급도 B등급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사업 절차도 간단하고 주민 동의를 얻는데도 덜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좋아요. 근데 반면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훨씬 더 투자자 관점에서 높은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리모델링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강북권, 비강남 지역에서 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강남의 소형 아파트들도 리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예전에는 많이 막 불편하고 오래되고 그래도 언젠간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야. 지금 현재의 고통을 참으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는 인테리어의 관심 자체가 높아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기간을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도. 그래서 예전에 저희 회사 동료도 그 잠실의 유명한 그 올림픽 땡땡땡 아파트에 살았는데 샤워할 때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한 7, 8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도 좀 다시금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주식시장을 봐야 하나라고 본다면 인테리어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로 한샘이나 리바트와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사 검색해 보시면 리모델링 하우스 대리점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인테리어 제품이나 소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부업 위주로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접근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뭐 인테리어와 관련돼서 리모델링, 뭐 플랫폼 업체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비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하우스 대리점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한 80개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 한 100개, 그리고 7월 기준으로는 200개 정도까지 규모를 많이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8월 중순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경한 무드로 얘기를 한다면 리모델링 업체가 좀 수혜가 될 수 있거나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에 막 겉에만 이랬고 사실 딱 까보니까 별거 없었어. 분양가 상한제 별로 영향 없더라고. 재건축 재개발 그대로 할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낼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일요일 주식망고였고요. 그리고 머리를 너무 자주 넘긴다는 저희 또 소중한 구독자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또 저의 굉장히 큰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